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다. IoT 한글 시계를 직접 만들어보는 레츠메이크 아카데미 그 현장을 찾아간다. 메이커 활동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팀플릿. 만들기 위해 뭉쳤다. 메이커 동호회 팀플릿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하게 집안의 전등을 켜고 끈다? 원격 전등 제어 장치 스위처를 만나보자. 프레임에 불이 들어오며 숫자가 아닌 한글로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는 IoT 한글 시계. 독특한 디자인만큼 눈길을 끄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한글 시계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직접 만든 시계입니다.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두이노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나만의 IoT 한글 시계 만들기.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직접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메이커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이커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역시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시대.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험형 아카데미,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레츠메이크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모두 30명의 참가자가 자리했는데요. 첫 만남의 시간이니만큼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컨디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앞길이 뭐래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완전 처음이다. 무조건 배우러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좀 고민도 있고 잘 아는데 한국인 쪽은 시작부터 배움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현장. 여기에 강의자로 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송영광 씨인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메이커 활동으로 창업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커입니다. 3주에 걸쳐 진행되는 레츠메이크 아카데미의 만들기 주제는 IoT 한글 시계. 메이커 활동을 체험해보기엔 더없이 좋은 주제라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뭔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는 뭐 회사, LG나 삼성의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만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인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능력을 익히고 함양해 보자라는 그러한 이제 흐름 가운데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게 된 거죠. 본격적인 만들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볼 IoT 한글 시계는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보 메이커인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기대도 큰데요. 지금부터 이들의 IoT 한글 시계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IoT 한글 시계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인데요. 부품 배치도를 따라 각각의 부품들을 제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손끝에 겨우 잡히는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작업은 IoT 한글 시계의 회로기판에 납땜을 하는 과정인데요. 각자 인두개를 가지고 조심조심 납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납땜을 잘못하면 나중에 시계를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 모두 초집중.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강의가 끝났는데요. 오늘 첫 시간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IoT 분야 쪽에 계속 관심을 둔다 이런 거를 해봐야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아두이노로 그 작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걸 다룰 줄 알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렛츠메이크 아카데미 나만의 IoT 한글시계 만들기 2주차 강의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글시계를 작동하게 해주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하거든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IoT 한글시계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시계의 부품 조립과 회로 기판의 납땜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도 참가자들의 의지 충만, 그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느새 제법 가까워져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참가자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는 과정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세팅입니다. 아두이노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 소리, 움직임 등에 반응하거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IoT, 즉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를 처음 접해본 렛츠메이크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어땠을까요? 따라하면 한 스텝씩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끝까지 해봐야죠. 네. 완전히 보드부터 뭐 초기 상태부터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이 반제품으로 만들어진 상태라서 크게 만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은 저도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세팅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두이노 IDE를 내려받은 다음 이를 실행하고 한글시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기능별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IoT 한글시계는 LED 조명으로 시간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LED 점등과 깜빡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잠시 둘러본 참가자들의 얼굴 가득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어느덧 두 번째 강의도 끝나가는 시간. 드디어 LED 점등에 성공! 나도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IoT 한글시계 만들기 세 번째 강의 현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드디어 참가자들이 IoT 한글시계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과정을 통해 시계의 외형은 갖춰졌지만 IoT 한글시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작동법이나 다양한 기능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 역시 마지막 시간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더해서 오늘은 시간을 동기화하는 방법이나 이미지 편집,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IoT 한글시계의 툴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실력은 쑥쑥 자라는데요. 시간 동기화에 이어 하트 모양 만들기에도 성공. 덩달아 만들기의 즐거움도 커집니다. 한편 IoT 한글시계는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기능에 있어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3D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을 IoT 한글시계의 프레임에 끼워 액자 기능을 더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IoT 한글시계 만들기 3번째 강의도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초보 메이커들이 이 강의를 통해 교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2시간씩 3주에 걸쳐 완성한 나만의 IoT 한글시계. 부품 조립에서부터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든 시계라 참가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었는데요. 더불어 만들기에 대한 더 큰 재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도 3주간의 만들기 시간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학교에서 잘 접할 수 없는 것을 이런 프로그램에서 잘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 분야의 직업도 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 꿈이 기계공학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계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런 프로그램을 말해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아두이노를 처음 다뤄봤는데 상당히 재밌었고 대표님께서 쉽게 강연해 주셔서 네, 아주 쉽게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렛츠메이크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나만의 한글시계 만들기를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나도 만들고 싶다.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생기지 않으셨나요? 메이커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들기에 관심이 있거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렛츠메이크 아카데미. 그 첫 시간으로 IoT 한글시계를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미난 만들기 강의를 통해 국내의 메이커 문화 확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커톤, 메이커 페어 등 메이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회가 등장하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여러 메이커 대회에 개인으로 혹은 팀으로 참가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화려한 전적의 메이커 동호회 플릿.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플릿의 모임이 있는 날, 이들의 열띤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석유 전파사로 불리는 플릿의 작업실이자 팀 대표인 김석준 씨의 집이다. 직장도 출신 지역도 다 제각기인 이들의 공통점은 만들기다. 같은 취미를 가진 그들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원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맡고 있는 역할이 달라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플릿의 처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인 더 플레이 프로젝트에서 시작한다. 저희는 주로 저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려고 이렇게 만난 모임이거든요. 뭔가 상업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희가 어떤 재밌는 기술을 알고 있고 그런 걸로 뭔가 재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만들어보는 모임입니다. 제가 나갔던 경우는 메이커톤이라고 하는 팹랩에서 주최한 일종의 해커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넷이 다 같이 나갔던 거는 서울시에서 했던 IoT 공공 해커톤을 나갔었어요. 메이커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뜻을 모았던 플릿. 2014 메이커 페어에 참여해 소리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LED 팔찌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전자기기 키트를 선보였다. 플릿의 활동은 메이커 페어에서 멈추지 않았다. 메이커톤, 해커톤 등 다양한 대회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공공 해커톤에서 선보였던 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비콘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비콘 단말기를 버스 정류장에 설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주고 담배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로 흡연 감지 시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기업과 전문가가 다수 참가했던 이번 서울시 공공 해커톤에서 플릿은 최종 15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하나의 LED 조명을 각각 색이 다른 블록 위에 올려놓자 블록에 따라 조명의 색이 변한다.
밋밋한 하얀색 팔찌는 애플리케이션 조작에 따라 색과 움직임이 화려하게 변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플릿의 대표적인 메이커 작품이다. 빛과 모션을 제어하는 센서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는 키트를 3D 프린터로 만든 팔찌 모형 안에 삽입한 뒤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면 다양한 색과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LED 팔찌가 완성된다. 모여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 새 프로젝트 이야기가 한창이다. 인텔에서 진행하는 에디슨 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그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있을 메이크업 페어에도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팀원 모두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내고 모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 바쁜데 퇴근하고 모인 오늘의 자리가 피곤할 법도 하지만 표정들이 밝다. 그들은 동호회의 어떤 점에 반해 활동하게 됐을까? 회사 퇴근하고 나서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생활에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앱들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 플릿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께서 해주시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새로운 것을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이 붙이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플릿을 하면서는 서로가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비슷해서 서로가 공부도 많이 되고 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메이커 문화를 전파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플릿. 사업이나 이익 창출의 목적을 두기보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함께 웃으며 즐겁게 만들고 싶다는 그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 검색, SNS 이용 등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 21세기의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이젠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전등까지 켜고 끈다는데 블루투스를 활용한 원격 전등 제어 장치를 개발해 또 하나의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줄 아이오 INC의 스위처를 만나보자.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 융합창업기업가센터.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 모여 설립한 사물 인터넷 전문기업 아이오 INC.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임남규 대표와 평소 메이커 활동을 즐겨왔던 서기훈 메이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오 INC의 시작이었다.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던 서기훈 메이커.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스스로 제품을 개조하고 만들어내던 그에게 메이커 활동이란 그야말로 예정된 운명의 수순이었다. 초등학생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그때 14층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와서 제 집에 키를 두고 오셨다고 키를 좀 창밖으로 던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계란 껍질이랑 이제 그냥 검은 봉다리랑 줄 몇 개 해서 낙하산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 던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동생을 괴롭히는 도구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집안에 있는 걸로 막 만들면서 되게 혼자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물건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과정이 마냥 즐거웠던 서기훈 메이커는 재미를 느끼는 취미 활동을 넘어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게 조작하는 원격 전등 제어 장치 스위처다. 네, 스위처는 집안에 있는 전등을 직접 걸어가서 이제 켜고 끄지 않아도 스마트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직접 원격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등 하나 켜고 끄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이런 제품을 생각해냈을까 싶겠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스위처의 시작은 이랬다. 학교 선후배들이 모여 단체 대화를 하던 중 한 멤버가 불 끄기 귀찮다며 기계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툭 던졌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도착한 영상 메시지 하나. 현재 스위처의 프로토타입을 몇 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 작동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인데 그 광경을 목격한 임남규 대표는 제품의 가능성을 바꿔 본격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스위처다. 진짜 흥미로웠어요.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만 해서 하드웨어 쪽은 전혀 몰랐는데 이게 요즘에 나온 기술들이 이제 오픈 하드웨어나 메이커를 위한 쉬운 제품들이 많아서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젝트성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전등을 끄는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했다. 아무리 몸이 귀찮아도 직접 걸어가 전등을 끄거나 스위치를 조준해 물건을 던져 전등을 끄고 그마저도 귀찮은 사람은 야, 기훈아! 기훈! 누군가를 다급하게 불러 대신 전등을 꺼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귀찮음과 문제들을 스위처가 말끔하게 해결해 준 것이다. 설치와 작동법은 간단하다. 스위처는 뒷면에 부착된 자석과 함석판으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어느 집에나 있는 기본 전등 스위치 위에 함석판을 부착한 뒤 그 위에 스위처를 올리고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깔면 설치가 완료된다. 앱을 작동하면 스위치 안에 있는 압력 장치가 스위치의 온오프 방향을 눌러 전등을 켜고 꺼주는 원리로 작동된다. 각도 제어가 가능한 서버 모터와 입출력 관계가 비례인 리니어 방식을 이용해 스위치에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게 한 것인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작동되며 30m 사용 거리로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21세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사는 집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자동화되어 왔는데 홈 오토메이션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격으로 전등을 제어하는 스위처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희 주인만 보더라도 이제 스마트홈이다, 유비쿼터스다, 삶이 편리해졌다 하는데 정작 전등을 이제 불을 끌어가는 여정은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제품은 아직 딱히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 면에서도 되게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만드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면에서도 스위처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렇게 구하기 어렵고 그런 부품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검색을 하거나 발품을 팔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집안 조명을 홈 오토메이션화하는 솔루션들이 출시되었지만 설치가 번거롭고 사용법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구나 스위치 배선 등을 바꾸기 때문에 가격 또한 매우 비싸 대중화에 실패했다. 이에 스위처는 간단, 편리, 실용에 집중했고 자석을 통한 간단한 설치와 직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중인 스위처는 주간 랭킹 1위 프로젝트로 소개되고 글로벌 K 스타트업에 선정되는 등 각 언론 매체에 노출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업 초기엔 팀원 각자의 직업이 있었기에 주 2회 정도밖에 모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가 인식했던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스위처 버전 1의 제품을 며칠 만에 만들어냈다. 디자인도 투박하고 기능은 없지만 대중의 반응과 공감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SNS에 공개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재미로 하려고 했는 건데 동영상에 담아서 SNS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막 적극적으로 달고 심지어 공유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스위처가 될 수 있는 이 전 프로토타입이 진짜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라했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힘을 보탠 이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영상 덕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투박한 스위처를 세련되고 말끔하게 다듬어준 디자이너분들과 랜딩 영상의 촬영과 편집을 도와준 고마운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 SNS 상에서 스위처가 작동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입장에서 제가 도움을 주면은 더 멋진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조금 느려도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좀 더 여물고 단단한 모양새를 갖추게 된 스위처. 메이커스페이스 랩시와의 콜라보를 통해 3D 프린터로 생산한 프로토타입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체험 이벤트도 실시했다. 베타 테스터들은 정식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스위처를 원했고 서기훈 메이커와 임남규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여전히 만드는 것이 즐겁고 자신의 메이커 활동이 다른 이들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서기훈 메이커와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이끌어준 임남규 대표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스위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 스위처가 이제 스마트 홈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위처와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제품군들을 아이디어 네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처와 같이 스마트 멀티탭을 통해서 전기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전력도 같이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하나의 앱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 제품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조금 더 스마트한 세상을 꿈꾸는 IOINC. 스위처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그들이 만들어낼 멋진 제품들을 기대해본다.